안녕하세요. 이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뭔지, 그리고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 또 뭔지, 어떻게 발급하는 거고,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국세청직속 공무원 교육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매입자 발행 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구입자인데 상대방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야. 그리고 돈도 다 결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세법에서는 물건을 재화라고 표현하고요.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구입을 했다는 뜻이죠. 공급받고 결제도 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물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판매한 공급자와 판매자가 세금계산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요, 공급자, 판매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공급이 완료되면은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 용역의 공급이 빈도가 잦으면은요, 이걸 건 바이 건으로 발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을 모아가지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7월 달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 공급자, 판매자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상반기, 하반기를 각각 나눠가지고 확정 신고 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발급하는 경우에는 물건 구입한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 수량에 따른 지연 수치 가산세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물건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물건 판매한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꼴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타임 스케줄을 보도록 할게요. 2024년 7월 2일 날 내가 재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어떻게 끝내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2일 날 내가 재화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7월 2일과 8월 1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8월 10일 이후부터 언제? 그렇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즉 26년 1월 25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구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연 수치 가산세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금계산서를 26년 1월 25일 이후에 내가 받았다.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이후에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미발급, 미수령으로 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요. 지연 수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요, 세금계산서 차일피일 발급 미루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심보가 좀 있습니다. 자, 돈을 받았으니까 시간 때우면은 알아서 포기하겠지. 세금계산 발급 요청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거나 갑자기 폐업한다거나 휴업한다거나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또 일부만 세금계산서 끊어주고요,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자, 이건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누가? 그렇죠. 물건 판매한 사람, 공급자가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발행을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누가?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행하냐? 자,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입증을 하면요, 내가 세무에서 발급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무계약서 신청 요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 공급받는 자, 자, 매입자는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 금액은요, 거래 건당 공급 대가, 즉 VAT, 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 얼마?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어요. 신청 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자, 신청 대상은 그렇죠. 구입한 사람,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년의 프로세스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4년 7월 2일 날 내가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공급자가 세무서 발급을 미뤘습니다.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24년 7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하반기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1년 이내,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자 발행 세무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뭐 합니까? 관련 세무서장한테 입증하고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자가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할 세무서장은요, 그렇죠. 물건 판매한 사람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물건 판매한 사람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거래 사실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고요. 확인 결과, 이거 물건 판 게 맞네 라고 확인이 되면은 확인 결과를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한테 통보하고요. 이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이, 그렇죠, 매입자한테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입자는 매입자 발행 세무계약서 발급하겠습니다 라고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 매입자 발행 세무계약서 발급하시고요. 부가세 공제받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죠. 구입하는 사람, 매입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관할 세무서장한테 저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저 매입을 했습니다. 거래 사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예요. 자, 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돼요. 신청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매입자죠. 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뭡니까? 그렇죠.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죠. 그래서 공급자의 인적사항,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급이 일어날 시점에 물건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받아뒀고 그 내역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 못 받았는데 나는 이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라고 하면은 그것만 적으셔도 돼요. 그것만 적으시면, 다만 이 공급자 찾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을 만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물건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아래 신청 내용이 있죠. 이 신청 내용에 13번 공급대가가 있어요. 공급대가는 뭡니까? 그렇죠. 내가 돈 준 금액을 말해요. 돈 준 금액을 말한 거고, 공급 가액은요, 물건 가액을 말해요. 물건 가액. 그래서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그게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는 뭐다? 내가 상대방한테 돈 준 금액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거래 내역 명세서라고 해서요. 자, 몇 월 며칠 날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내가 구입을 했고 얼마 줬는지, 그리고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빙서류는요,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증, 그 다음에 계좌이체 내역, 수표 어음 등 결제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실이 진짜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이메일, 송장, 견적서 등 실제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결제하기 전에 웬만하면 세무에서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심을 추천합니다. 현금 결제는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 결제하지 마시고 계좌 이체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홈택스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홈택스에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십니다. 로그인하시고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계약 관련 신청, 신고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요. 하단에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문의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세무서류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같이 덧붙여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여태까지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배웠어요. 자,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품목이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죠. 그런데 내가 구입한 품목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수, 임산물 또는 수돗물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이에요. 자, 이런 면세 품목을 샀을 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게 매입자 발행 계산서예요. 그래서 물건 판매한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요,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또는 매입자 발행 계산서 신청 요건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하고 약간 좀 달라요. 자, 매입자는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 즉 구입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농축수 임산물을 매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 발행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은요, 자,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고요. 거래 건당 얼마? 5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 대상은 구입한 사람의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똑같이 거래 사실 확인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24년 7월 2일 날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매입자 발행 계산서 신청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24년 7월 2일에 샀으니까 24년 12월 말까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6월 말 이전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저 매입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계산서 안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저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급할게요 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신청 발급하시면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연수치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요.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신청인의 인적사항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 물건 판매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적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물건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하시면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라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신청 내용 보시면요. 이건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공급 가액만 있어요. 그래서 VAT, 즉 부가가치세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을 할 때 주의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해가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또 계산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에 상대방한테 교부해야 하나?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물건 판매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면요. 내가 아무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계산서 요청을 하셔도요. 요거 발급이 어렵습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 판매한 사람이 제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안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뭐냐? 이 물건 판매한 사람은 가산세, 공급가액의 2%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먼저 받고 결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요, 상대방 명의 계좌로 계좌 이체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현금 결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시면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이것도 계약에 제출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요, 잘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미루면요, 기다리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Q&A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거래 건당 얼마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까? 그렇죠.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의 거래는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